네.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서 네,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네, UCRF에서 NMR 담당하고 있는 한선필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NMR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셀프 유저들이 많이 안 왔네요. 네, 저희 유저들도 잘 아마 모를 텐데 왜 안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NMR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분자의 구조 규명, 그래서 이 물질이 아닌지 맞는지, 뭐, 그리고 정량 분석, 그래서 이 물질의 순도나 이런 거 분석할 때 보통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뭐 동력학, 뭐 이성질체 구분, 뭐 그다음에 뭐 NMR 장점으로는 이제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다양한 핵종 상호작용으로 뭐 어떤 골격 구조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솔리드 스테이트 NMR 측정하면 이제 뭐 전처리 없이 그냥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사전적인 정의 말고 실제로 학생들이 보통 찍는 이유는 1번 내가 실험을 했는데 진짜로 그게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제일 많이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제일 크죠, 사실. 네, 그 다음에 A랑 B랑 섞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보시면 시약을 샀는데 이게 진짜로 그 시약이 순도가 퓨리티가 맞는지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응을 분해했는데 뭐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새는 오시는 분들 있어요. 교수님 그냥 찍어보라 그래서 와가지고 네, 저보고 선생님 찍어주세요. 뭘 찍어드릴까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동 속도 궁금하고 뭐 리간드가 뭐 몇 개나 붙는지 뭐 추출한 물질이 뭔지 경쟁업체가 뭘 쓰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뭐 이성질체인 것 같은데 뭘까요? 이런 거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근원을 탐구하는 약간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게 안 내려가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특정하시는 분들은 다 프로톤 NMR 많이 찍어요. 수소 가지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거 하려면 뭐 2D나 뭐 솔벤트 서퍼레이션, 뭐 디퓨전 이런 실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목차는 뭐 이렇게 8가지로 지금 해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첫 번째로는 NMR이 뭔가, 그 다음에 필드 스트렝스와 그 다음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내에는 NMR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대가 있죠. 네, 엄청 많아요. 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UCRF에서는 지금 베리언 600, 브루커 600, 브루커 400 이렇게 세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IBS, CRSM에는 지금 벤치탑 두 대랑 브루커 400 한 대 작년에 구매 도입했고 화가에 에즈런트 400, 그 다음에 이제 IBS CMCM에 브루커 500이랑 4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베리안 600은 보통 솔리드 스테이트 NMR 많이 찍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장비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고요. NMR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도거든요. 그래서 감도를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네, 수식이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네, 이렇게 세 가지만 뽑았어요. 그래서 심볼이 N이죠. 그러니까 핵의 개수, 그러니까 NMR은 핵의 개수, 몰롱도나 몰수에 비례해서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제로 필드, 자기장이 세면은 더 잘 나와요. 그리고 NS, 스캔 수의 루트 배만큼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NMR은 한 번 스캔한 거 이것도 못 치우나요? 네. 한 번 스캔한 거랑 잠시만요. 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네. 한 번 스캔한 거랑 네 번 스캔한 거랑 감도가 두 배가 아니고요. 네 배가 아니고 두 배밖에 차이가 안 나고 한 번 스캔한 거랑 16번 스캔한 거랑 감도가 네 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감도를 올리는데 시간을 더 훨씬 많이 들여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네. 핵의 개수를 두 배로 늘리면 감도는 두 배 올라가고 외부 자기장의 세기를 두 배로 올리면
뭐 감도는 2.8배, 뭐 그다음에 스캔수를 2배로 올리면 감도는 한 1.4배 정도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이렇게 나타내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400MHz NMR이 감도가 이라고 했을 때 600메가는 한 1.8배 정도 더 좋고요. 여기다 저희 지금 장비는 크라이오 프로브라고 이제 프로브를 냉각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서 감도가 한 2배 정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한 950메가 정도 스펙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400메가가 한 4억 정도 하고 600이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550메가면은 아마 한 8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그래서 감도를 올리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극저온 프로브라는 크라이오 프로브가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브는 액체 질소나 헬륨을 흘려주는데 샘플을 냉각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겉에 있는 이 프리앰프 코일을 이제 질소나 헬륨 온도로 냉각을 시켜서 이제 서멀 노이즈를 억제해주는 그런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질소로 사용하면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감도가 좋아지고 헬륨 가스로 사용하면은 한 3배, 4배 정도 감도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NMR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약어로는 NMR이고 플레임으로는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NMR은 요 네 가지가 구성돼서 측정되는 장비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뉴클리어라 그러면 다 이걸 생각하거든요. 네, 터지는 거, 네, 북한에서 뭐 만들고 있는 이런 거, 아니면 원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런 뉴클리어 피전, 핵 분열은 엄청 큰 에너지 스케일이고요. NMR에서 다루고 있는 스케일은 뉴클리어의 스핀이에요. 그래서 엄청 저에너지 장파장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거를 얘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네. 뉴클리어 스핀이고요. 그래서 아톰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중에 NMR은 여기 프로톤 만약에 저희가 보통 오른손 나사의 법칙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그것처럼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핵도 스핀을 하면 자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보통 마그네틱 모먼트라고 하고요. 이게 한국말로는 자화, 그러니까 자석처럼 느껴지게 된다. 마그네틱 모먼트, 자석이 되는 뭐 순간,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핵이 돌면 자성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일렉트론도 스핀을 하고 프로톤 스핀을 하면은 차지가 있으니까 생길 텐데 뉴트론은 뭐죠? 그러면 뉴트론도 이 이상한 그 쿼크 있죠? 쿼크 세 개가 모이는. 그래서 업쿼크, 다운쿼크가 모여서 하나가 비기 때문에 얘도 스핀이 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NMR에 이렇게 스핀이 있는 이유는 요 쿼크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석을 쓰는데 저희는 초전도 자석을 쓰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자석이나 연구 자석은 강력한 자성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는 뭐 MRI, 뭐 핵융합로, 뭐 하이퍼루프, 입자 가속기처럼 저희도 이제 초전도 자석을 쓰는 네, 그런 장비고요. 그다음에 NMR의 네, 기본 컨셉은 저희 핵들이 그냥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마그네틱 모먼트, 네, 얘네가 돌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다 랜덤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에너지 준위가 합쳐져 있으니까. 근데 굳이 샘플을 커다란 자석 안에 집어넣으면 이 자석하고 같은 방향으로 마그네틱 모먼트를 만드는 친구들은 안정해지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떨어지고요. 반대로 돌고 친구는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올라가요. 그래서 핵을 자석 안에 집어넣어야 에너지 준위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면 얘네를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다시 기다리면은 얘네가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레저넌스를 보면서 이제 측정하는 게 NMR입니다. 그래서 NMR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두 개가 에너지 준위를 나누고 이 레저넌스를 이용해서 네,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얘네를 바닥에 있던 친구를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게 스펙트로스코피, 빛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NMR이나 다른 이제 스펙트로스코피, 분광 장비들은 빛을 이용하죠. 그래서 빛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어떤 아톰이나 몰레큘의 트랜지션이랑 관련이 있는지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감마레이나 알파, 베타, 감마레이는 지금 뉴클리어, 핵의 분열이나 뭐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요. 엑스레이는 이제 코어 레벨 일렉트론, 이 암쪽 껍질에 있어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친구들이랑 인터랙션을 하고 UV 비저블은 이 밸런스 일렉트론, 최외곽 전자랑 인터랙션을 하고요. 좀 더 저에너지인. 그다음에 몰레큘 IR 같은 경우에는 몰레큘의 바이브레이션 해서 좀 결합을 끊진 않지만 좀 더 강력한 모션. 그다음에 몰레큘 로테이션은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뭐 해서 음식을 넣고 전원을 키면은 이 물 분자끼리 돌면서 그 마찰열로 음식이 데워지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NMR에서는 뉴클리어 스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장파장의 저에너지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NMR은 이제 스펙트로스코피의 일종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면은 바닥 상태인 친구한테 에너지를 가해주고 들떴다가 떨어질 때 나오는 이 신호를 받으면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트로스코피는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나오는 신호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저넌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NMR 찍을 때 측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보통 핵 스핀 넘버가 0인데요. 보통 프로톤 개수나 뉴트론 개수가 둘 다 짝수 개수면은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게 이 핵에 쌓여지는 이 껍질인데 파울리에 베타울리에 따라서 한 껍질에 뭐 두 개밖에 뭐 두 개나 네 개 뭐 짝수로 어째로 들어가는데 네 어쨌든 두 개가 페어가 되면은 에너지 스핀이 없어져요. 업스핀 다운스핀 돼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홀수 개수여야 이제 NM에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쿼드로폴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I 값이 2분의 1인 친구들은 이게 스피리컬한 구형, 차지 모델이 스피리컬한 구형이라 얘네가 자석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 준위가 딱 두 개만 만들어지는데 이 쿼드로폴인 친구들, 뭐 리튬이나 뭐 보론 이런 친구들은 I 값이 2분의 1보다 큰 뭐 1이나 2분의 3이나 뭐 2분의 5나 그래서 얘네들은 핵 안에 자석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네, 머리 아프니까. 이거 이 해밀토니안 그 양자역학 할 때 하는 거죠. 넘어가죠. 네. 그래서 NMR은 제일 기본은 양자역학과 그 다음에 이 네, 자성에 관련된 그런 이론, 그 다음에 스펙트로스코피, 케미스트리 요 네 가지를 알아야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스펙트로스코피랑 케미스트리 두 가지만 알아도 실험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위에 더 복잡한 친구들은 나중에 더 복잡한 실험할 때 뭐 기본적인 뭐 펄스 시퀀스나 이런 거 개발을 한다든지 뭐 솔리드 스테이트만 찍는다든지 할 때 필요한 거지. 요 두 가지 정도만 알면은 데이터 해석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NMR 샘플링인데요. NMR은 보통 솔루션, 그다음에 솔리드, 그다음에 HRMS라고 해서 게리나 페이스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솔루트 용 샘플을 녹여서 제일 많이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리나 페이스트는 요 HMS라는 요 로터 안에 집어넣어서 HMS 인서트 킷이란 요거에 넣어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는 고체 상태 그대로나 필름이나 파이버를 요런 로터라는 솔리드 로터라는 데 넣고 측정하고 요새는 그냥 네 해봤는데 돼서 그냥 유튜브 안에다가 그냥 갤레이션 바로 시켜가지고 측정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셔 튜브라고 이제 가스를 넣을 수 있는 튜브가 있는데 그런 데 넣어서 측정하면 측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솔루션 NMR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NMR 샘플을 듀트레이티드 솔벤트, 그러니까 보통 NMR 솔벤트라고 하는데 프로톤이 듀테리움에 치환된 솔벤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프로톤 NMR 찍는데 H가 있는 걸 찍으면 그 픽이 너무 커서 다 가려지니까.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굳이 부득이하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솔벤트를 쓰겠다 그러면 듀트레이티드 솔벤트를 한 10% 정도 넣어서 찍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난 도저히 나는 안 섞고 싶다. 나는 그냥 반응 바로 보내서 그냥 수계인데 그냥 그대로 찍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또 찍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코엑시얼 튜브라 그래서 튜브 안에 튜브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이제 뭐 레퍼런스, 밖에는 샘플 넣고 그렇게도 찍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요 안에서 갤레인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필름 상태면은 요거를 말아가지고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유저들이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밖에 없어서 팁을 뭐 몇 개 알려드리면 소모품 중에 저희 보통은 요런 NMR 샘플 튜브 요런 거 많이 쓰는데 뭐 사실 거면은 좀 요 면적이 좀 더 넓은 거 쓰시는 게 좀 더 좋고요. 왜냐면 계속 쓰니까. 그다음에 잠깐만 쓰실 거면 빨간 펜으로 쓰시는 게 나아요. 네임펜을. 왜냐면 검은 거는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NMR 샘플 회수할 때 파이펫이 좀 더 긴 게 있어요. 엄청 긴 거. 튜브에 다 들어가는 13.75인치짜리. 이런 걸로는 좀 NMR 샘플 회수하기 좀 더 좋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좋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한번 사면은 졸업할 때까지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어쨌든 닦을 때 그냥 흔들어서만 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나 아니면 랩에 돈이 있건 없건 건강을 위해서 이 튜브 워셔 사는 게 좀 좋습니다. 튜브 워셔는 밑에서 백큐으로 빨면은 이렇게 용매가 흐르면서 클리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되도록이면 좀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사시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다음에 락익심 그냥 튜브 매치인데 저희 NMR 마그넷은 이런 초전도 자석인데 초전도 코일이 액체 헬륨에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자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폐가 한 번 돼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질소, 그 다음에 백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액체 헬륨만 있어도 돼요. 근데 액체 헬륨이 4K이고 밖에는 298K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빠르게 휘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 되니까 액체 질소로 중간에 완충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NMR 요 마그넷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뚜껑만 덮여 있는 상태고 항상 헬륨이랑 질소가 기화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타이트하게 막아버리면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압력이 차가지고. 그래서 NMR은 오늘은 600.25MHz NMR인데 헐츠 스케일로 보면은 1시간마다 6헐츠 정도씩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필드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측정할 때 그냥 찍으면 픽이 시간당 0.01Hz 정도 계속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락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NMR 측정하실 때는 보통 프로톤이 듀테리움을 치환된 솔베트를 쓰기 때문에 그 듀테리움 NMR 계속 찍어가지고 필드가 움직이는 걸 보정해주는 그런 작업이 이제 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쉬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샘플을 잘 만들어도 태초에 샘플 튜브 퀄리티가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철분이 좀 함량이 많거나 아니면 얘가 구부러져 있던지 아니면 요 튜브의 동심도가 안 맞아서 약간 두께가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번 써가지고 뭐 스크래치가 나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만져서 지문이 있다든지 아니면 덜 녹아가지고 여기 어디 뭐 파우더가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오염이 돼서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 비제로 필드, 그러니까 자기장의 그 균질도, 호모지니티가 떨어져요. 그러면 픽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쉼 코일이라는 코일이 한 27개 정도 보통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서 이 네, 자기장의 균질도를 올려주는 작업이 이제 쉬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튜닝 매칭 락심인데 저희가 보통 뭐 프로톤은 공명 주파수가 400메가면은 뭐 카본은 100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이 와블 시그널이라고 하는 요 초록색 시그널을 거기다 옮겨줘야 측정이 돼요. 그래서 라디오 뭐 주파수를 맞추듯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그 채널이 들리듯이 카본을 찍으려면 이 와블 시그널을 100까지 옮겨주는 요 좌우로 보통 움직이는 걸 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매치는 저희 지금 프로브에 코일이랑 모든 전선의 저항값이 50ohm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샘플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유전상수, 그러니까 전기장을 얼마나 잘 저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프로브 자체의 저항값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와블 시그널이 바닥에 50ohm에 붙어 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가변장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 친구를 다시 이렇게 바닥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브의 저항이 다시 55옴이 돼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하냐면
튜닝 매칭 조건이 별로 안 좋으면 제가 코일에서 에너지 100을 줘도 샘플로 100이 다 안 들어가요. 효율이 뭐 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시그널이 좀 작아지니까 요 튜닝 매칭 잘 하면은 네, 튕겨나가는 거 없이 다 들어가서 네, 이제 신호가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브는 튜닝 매칭 레인지가 딱 여기까지야. MP15까지. 그래서 혹시 뭐 설퍼, 뭐 에이지, 마그네슘,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네, M14 이런 거 찍고 싶으시면 저희 사이트에는 뭐 이런 레인지가 더 넓은 프로브가 있나요? 이걸 물어보셔야 되고요. 저희는 솔루션은 한 대, 아이프로브 한 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NMR에 측정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보통 샘플이 있으면 화학하시는 분들은 NMR, MES, IR 세 가지를 찍어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밝혀내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NMR 하니까 NMR만 말씀드리면 NMR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 찾아요. 그래서 뭐 무슨 컴파운드에 프로톤 NMR 케미컬 시프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데이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안 나오면 캠드로우나 앱노바 가지고 프레딕션 해서 예측 데이터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사인이 되면은 그냥 바로 네, 쓰시면 되는데 혹시 이게 안 되면 이제 카본을 한번 찍어 보시고요. 카본 찍어서 뭐 개수 확인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2D NMR로 가야죠. 그래서 2D NMR은 보통 뭐 물질이 여러 개 섞여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나 아니면 결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다양한 기법으로 측정해보고 그 결과 가지고 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프로톤 NMR을 찍는다고 하면은 보통 프로톤 제일 많이 찍으니까 일단 이것만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농도를 일단 확인하시면 좋고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이 낮으면 하이필드로 가는 게 좋고요. 높으면 그냥 400메가 그냥 간단한 네, 분석 싼 장비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준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05 마이크로몰 정도 되면은 스캔 수를 더 늘려야 될 수도 있고 네. 네, 시간을 좀 더 투여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프로톤 NMR 측정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이런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NMR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케미컬 시프트, 그러니까 픽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으로 픽의 뉴클리아이의 그 레이시오나 아니면 농도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스핀 스미트 커플링으로는 이제 이웃하고 있는 친구가 몇 개 되는지 아니면은 본딩의 스트렝스나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요 네 가지 가지고 이제 구조를 어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저희 뭐 FAI라고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네, 포름 아미디늄이죠.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면 해보기 전에 일단 이거를 찍기 전에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죠. 그래서 보면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러면은 땡큐죠. 아니면은 이제 또 번잡스럽게 뭐 캠드로우에서 그리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봤는데 그냥 FAR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뭘 섞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호프마이스터 이펙트라고 그 추가로 들어가는 솔트나 아니면 다른 물질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코스모가 균질해질 수도 있고 카오트로픽 그래서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픽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친구가 서로 수소 결합을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뭐 솔트나 아니면은 다른 물질을 넣어주면은 얘들이 결합을 끊어서 픽을 이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 아이오딘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끊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수소 결합이. 그래서 보통 NMR 측정할 때 픽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때는 첫 번째로는 프로톤의 듀테륨을 다 치환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NMR 솔벤트는 이제 H가 D로 치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픽이 나오긴 나오는데 엄청 넓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가 엄청 큰 클러스터가 돼서 그냥 픽이 하나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암모니아 한동안 많이 찍으셨는데 네, 암모니아 픽은 이제 4에서 5ppm 정도에 나오는데 이게 물픽이랑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pH를 좀 낮추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어, 찍어봤는데 물 HDO 그 물픽 위치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보통 온도, pH, 수소결합, 그 다음에 샘플 조성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바뀌니까 뭐 이런 뭐 애시드나 베이스 첨가거나 온도 바꾸고 이런 걸로 이제 위치를 좀 바꿔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네,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HI를 좀 더 넣어서 이 본딩을 끊고 측정을 하면 픽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어쨌든 CH가 전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자가 많은 게 제일 오른쪽에 나오고 전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왼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 N 옆에는 이게 C랑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전자를 많이 훔쳐와서 이쪽에 전자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나오고 이 친구는 단일결합이니까 전자가 좀 더 없어가지고 좀 더 왼쪽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못 그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 두 픽은 요 배양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좀 더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NMR은 전자가 많으면 픽이 오른쪽에 나오고 전자가 없으면 없을수록 왼쪽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네, 이거를 전자가 많으면 쉴딩돼 있다. 전자가 없으면 디실딩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픽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 NMR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전기 음성도가 큰 친구가 옆에 붙어 있으면 전자가 없어져요. 점점. 네.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그다음에 2D NMR인데요. 저희 보통 제일 많이 찍는 거라기보다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코지고요. 보통 코지는 원디를 되게 여러 번 찍는데 이런 특정 뭐 에버전 타임, T1 인크리먼트 뭐 이런 친구들을 점점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계속 원디 NMR 찍으면 이 컨투어 맵, 그러니까 지도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어떤 갑자기 픽이 하나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분자 구조에서 특정 인터랙션을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2D NMR 찍으면 여러 번 찍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 2D NMR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결합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모션에 대한 정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합에 대한 정보는 보통 이 같은 액종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뭐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네, 결합이 진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SQC 이런 거 찍으면은 뭐 프로톤, 카본, 프로톤, 나이트로전 이 진짜 단일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HMBC 측정하면 뭐 이 친구랑 이제 X 액종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몇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구조 어사인 할 때 이제 본딩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노지나 로지는 결합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공간에 대한 정보라서 엄청 큰 분자라도 이 프로톤이 3에서 5옹스트롬 정도 가까이 있으면 이제 픽이 나와요. 노지나 로지는. 그다음에 호지는 이제 다른 액종인데도 가까이 있으면 보통 나와서 노지는 보통 이제 이성질체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고분자끼리의 인터랙션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고 호지는 요새 배터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측정하고요. 디퓨저는 이제 확산계수거든요. 확산계수가 어떤 시스템을 이제 뭐 수용하는 속도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보통 디퓨전 측정하는 장비가 이제 GPC랑 그 다음에 뭐 제타 사이저 이렇게 되죠. 제타 사이저는 이제 레이저를 가해가지고 얘네가 스케이터링 되는 걸 보고 GPC는 어떤 컬럼을 통과하는데 그 이동하는 속도를 본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디퓨전을 측정하면 몰레큘의 크기, 하이드로 다이나믹 다이어미터 아니면은 뭐 분자량으로 이제 환산할 수 있는 식이 있고요. 그걸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네, 구조 어사인을 제일 많이 하니까 요거를 제일 먼저 가져왔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는 이 요런 화합물에 비아를 두 개 붙일 건데 저는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측정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전구체인 요 친구 서브스트레이트를 먼저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케미컬 시프트 가지고도 볼 수 있고요. CH3가 전자가 제일 많으니까 일단 제일 이쪽에 나오는데 이 픽의 면적을 적분하면 NMR은 이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가 6개, CH3가 2개니까 해서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어사인 할 수 있고요.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카본 찍었고, 근데 카본 했는데 뭐가 네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코지도 찍었는데 뭐 별거 없고, 그다음에 톡시도 찍었는데 얘네가 좀 덩어리로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지를 찍으니까 이제 구조를 어사인 할 수 있죠. 노지는 같은 핵종이 가까이 있으면 나오니까 네, 요거 가지고 얘가 요렇게 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이거 빨간 거를 어사인 할 수 있고, 빨간 거 옆에는 초록색 있으니까 요거 어사인하고, 초록색 옆에는 이제 요 친구가 있으니까 요걸 어사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쭉 따라가면 이제 나머지도 다 어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네, 노지 하나 가지고 네, 어사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비율이 이게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수소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6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사인은 끝났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거 뭐지? 해서 찾아보니까 아까 2D 찍었을 때 얘네는 분명 결합은 돼 있어요. 왜냐면 코지를 찍었을 때 시그널이 이렇게 크로스픽으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톡시일 때도 네, 이렇게 픽이 나오니까 얘네가 같은 따로 있는 물질인데, 그래서 보통 NMR실에 가보면 이런 임퓨리티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로폼을 녹였을 때 케미컬 시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딱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인가? 트리에틸아민. 그래서 요거일 거라는 의심을 좀 강하게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본을 찍어보면 카본도 이 픽 어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생자로 하려면 좀 많이 헷갈리고요. 그래서 이런 HSQC를 찍으면 원본드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프로톤은 이미 데이터가 어사인 되어 있으니까 요걸 매칭해서 바로 어사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HSQC를 찍으면 픽 색깔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보통 뭐 포지티브는 이제 뭐 CH나 CH3고 이제 네거티브는 CH2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도 데이터 해석할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로는 이제 요 바깥에 있는 친구들만 얻을 수 있고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C만 있고 H가 없으니까 얘네는 따로 어사인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요 HMBC를 찍으면 롱레인지 인터랙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쿼터너리 카본들도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어쨌든 네, 다 어사인을 했는데 남는 거 인퓨리티 2개가 있어서 요것도 찾아보면은 네, 트리에티라민이 뭐 비슷한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럼 이거겠거니 해서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면 맞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기본적인 어사인은 끝났으니까 이제 BR 2개 붙은 거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네, 안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분명히 대칭이기 때문에 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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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6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개는 맞는데 나머지는 다 난리가 나 있거든요. 값이 면적비가. 그래서 이거는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노지를 아까 찍어서 했었으니까 노지를 먼저 찍어서 어사인을 해봤는데 한 8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망했다. 이거는 뭔가 잘못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혹시 물질이 한 2종류 정도 뭐 이성질체가 섞여 있는 건가? 뭐 이게 위치가 다른 데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디퓨전 NMR을 찍으면 얘네 확산 계수를 봐서 얘네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물질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 보는데 값들이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는 한 물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한 개이긴 한데 카본을 찍어 보니까 픽이 15개가 다 나와요. 보통 대칭이면 픽이 NMR에서는 이 대칭이면 픽이 하나밖에 안 나거든요. 왜냐면 환경이 똑같으니까. 근데 픽이 다 나눠지는 걸로 봐서는 BR이 대칭으로 안 붙어 있고 이상한 데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다 해서 어사인을 해보니까
이상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이랑 파란색은 이 평면 구조상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3D 스트럭처로 보면은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네, 가까이 있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노지에서 요 파란색 픽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구조가 뭐 이렇게 돼 있다. 해서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앞에 거는 좀 2D나 1D 설명 많이 한 거고 좀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블락호 폴리머가 있는데 얘네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뭐 AB, AB인지 AC, AC인지 ABC가 랜덤으로 되어 있는지 뭐 얘네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NOI 시그널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본 시그널은 항상 뭐 1이라고 가정하고 요 이 검은색, 빨간색 네, 요 친구는 항상 있는 거라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요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요 적분,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네, 비율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페로브스카이트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어사인을 해서 사실은 좀 더 갔어요. 그래서 MFA라고 여기가 이제 메틸로 붙어 있는 친구인데 얘네가 시스가인지 트랜스인지 궁금하다 해서 실험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노즐을 찍어 보니까 요 파란색이죠. 그래서 요 친구랑 요 회색 친구랑 트랜스이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시스일 때는 NOE 시그널이 나오니까 얘는 이제 시스 구조다 이렇게 간단히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배터리 쪽 많이 찍는데 네, 요거는 포항공대에서 맡겼던 건데 제가 그냥 싫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PF6랑 그다음에 뭐 음이온 아니죠. 이제 전에 액에 있는 요런 EMC 요런 친구들은 인터랙션을 잘 안 하는데 뭐 SDS를 좀 더 섞으니까 네, 서로 인터랙션을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호지 NMR이고 그다음에 요것도 호지나 뭐 노지인데 NMR 2D NMR 노지나 호지를 측정하면 공간상의 인터랙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가까이 있고 어떤 게 멀리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음이온이랑 뭐 이런 양쪽 F기로 이제 논폴라한 쪽이랑 폴라한 쪽 아민 쪽으로 해서 둘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어디티브 그러니까 첨가제가 어떤 쪽이랑 더 강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런 2D NMR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이런 폴리에틸렌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마이크로 플라스틱 만들어지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페이퍼를 찾아서 픽 위치를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이 픽이 뭔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면적을 적분하면 얘네가 얼마큼 분해되고 있는지,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 계면 활성제 뭐 테일 그룹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페이퍼 기본적으로 이제 픽 어사인을 하는데 레퍼런스가 있으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요 OCCO 요 본드가 몇 개나 있는지 요거를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요거의 개수를 같이 어사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스 페이지 NMR 이런 거 측정하면 기본적으로 픽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픽이 서로 쪼개지는 제이커플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전자밀도 때문에 나눠지는데 요거 가지고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같이 어사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통 요새는 저희 유저들은 솔벤트 서프레션 실험도 좀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이나 아니면 일반 용매로 측정을 하면 픽이 원체 크기 때문에 저희 픽이 가려져서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솔벤트 서프레션으로 이 픽을 같이 죽여주면 이렇게 좀 이쁘게 더 나오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보통 장비는 이제 오토로 보통 세팅이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실험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요 정도 해서 지금 딱 40분이네요.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저희 고인물들이 와야 되는데, 네.
오래된 셀프 유저들이 안 오고, 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궁금한 게 있나요? 네. 실험적으로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실험 테크닉으로 죽이는, 없애는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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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 제일 좋은 건 이제 파인 파우더 상태가 제일 좋아요. 고온 입자인 상태가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자성이 조금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NMR도 자석이고 그것도 자석이면 이 로터가 붙어서 안 돌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솔리드 스테이트 NMR은 샘플을 회전을 시켜서 매직 앵글이라고 54.74도 눕혀놓고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돌아가면 픽이 브로드해져가지고 네, 의미가 좀 없어진다. 네, 네. 어, 보통 많이 찍으시잖아요. 보통 한 10분 걸리나요? 비슷할걸요? 네. 왜냐면 뭐, 네, 한 10분에서 한 12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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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찍을 수 있어요. 네. 대신에 가끔 카파 전극이 좀 녹아 나와서 좀 픽이 불어대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도 찍을 수는 있어요. 네. 어, 보통 근데 그렇게 만드시는 거는 엄청 저농도잖아요.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물픽이 원체 크기 때문에 걔보다 높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걔를 죽이는 거라 네. 그냥 다 찍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네. 네. 보통 네, 저희 학생들도 뭐 전기분해 반응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만들어지는 거 이제 추적할 때 많이들 쓰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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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보통 저희가 NMR은 액체 헬륨이 기화해서 필드가 조금씩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잠깐 동안 찍는 프로톤 NMR 이런 거 찍을 때는 락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D NMR 이런 거는 뭐 1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찍으면 픽 시프트가 되면 좀 안 좋아서 그럴 때는 보통 샘플링이 앞에 있죠. 네. 코엑셜 상태로 많이 찍어요. 네. 그래서 안에는 뭐 DMSO, 밖에는 샘플 넣고 측정하면 되거든요. 네. 어쨌든 전해 액 자체는 농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1시간에서 길어도 한 4시간 정도 찍으면 측정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연세대 쪽이랑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겔페이즈 상태로 그대로 굳혀가지고도 그냥 바로 찍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빛이 못하면. 네. 뭐 그럴 때도 뭐 안에다가 요런 캐필러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네, 같이 좀 넣어주면 솔벤트를 넣어주면 좀 더 쉽게 찍을 수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이걸로 마치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